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더 CEO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전문 기업 엑셈의 조종암 대표와 함께 국내 데이터 솔루션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또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엑셈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이다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또 사업도 많이 확장하셨고 엑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기업 정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두 가지 요소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코스닥 상장 이후에는 관련된 빅데이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서 관련 전문 기업을 투자하고 인수해서 지금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까지 확장해서 비즈니스를 도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 역사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는 2001년 창업해서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그런 관련 기술을 가지고 인터맥스와 맥스게이지라는 제품을 가지고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창업하고 11년쯤에 저희가 라이센스 매출 100억을 돌파해서 이후 쭉 성장해서 작년 2015년에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상장을 하게 된 이후에는 데이터 처리라는 비슷한 연관 분야로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빅데이터 분야에 관한 전문 기업의 투자 및 인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시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매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꾸준히 이제 확장을 하고 계신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엑셈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까? 1990년대 중반에 기업 정보 시스템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어쩌면 그때 90년대 중반에 변화된 정보 시스템이 아직까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업 정보 시스템의 전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90년대 중반에 오픈 시스템과 다운사이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존의 메인프레임, IBM 메인프레임에서 어떤 획일화된 관리, 그다음에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계에 도달했고, 그럼으로써 유닉스 장비의 광경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오라클과 같은 거죠. 네. 이제 그런 구조에서 정보 시스템이 표준화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기업들의 어떤 표준적인 정보 시스템이 유닉스 서버에 오라클과 같은 광경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미들레어, 이런 구조가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표준적인 전형적인 기업 정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 트랜잭션의 여러 가지 신속한 대응, 이것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맥스게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터맥스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전형적인 90년대 중반 이후 한 20여 년 동안 표준적인 정보 시스템에서 그런 정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고객 트랜잭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것에 관련한 서비스를 책임져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바로 궁금증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시고 투자도 많이 확대를 하셨습니다. 네. 엑셈이 어떤 회사길래 저렇게 인수를 하는 거야라고 네네네. 또 보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 공격적인 인수의 배경은 어떤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90년대 중반 이후 오픈 시스템과 다운사이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의 전형을 이뤘는데 네. 모바일, 소셜, IoT 등에서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가 기존의 RDBMS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도 이런 고객과 관련된 외부 데이터와 전형적인 기업 정보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있던 비즈니스 데이터와의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면 기존의 전형적인 기업 정보 시스템의 구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 구조를 가지고서 유닉스 서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구글이나 아마존은 그들의 정보 시스템은 HP 장비와 같은 유닉스 서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의 데이터를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구글은 검색이라는 그런 비즈니스, 아마존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상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루는 데이터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은 X86 PC를 병렬적으로 수만 대, 수십만 대 연결해서 기존의 유닉스 장비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했고 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외에 하둡과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네. 클라우드의 시초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네. 쉽게 좀 시청자분께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기존의 시스템 자체로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는데 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 또 병영실 구조를 네. 통해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전형적인 정보 시스템 안에 어쩌면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이뤘던 작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형적인 정보 시스템의 RDBMS의 미들웨어 구조에 X86 병렬 클러스터에 하둡과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것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저희는 전형적인 정보 시스템에서 어떤 운영 관리, 그다음에 모니터링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정보 시스템에서 여전히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투자와 인수를 추진한 것입니다. 인수를 한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각각 회사들만의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가 작년 6월 상장 이후에 4개의 회사를 투자 및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시웨이는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4개.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된 거죠. 좀 빠르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신시웨이는 이제 보안 회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회사인데 빅데이터도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이제 데이터 보안은 사실 뭐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도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분야고 반드시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신시웨이를 저희가 인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선제 소프트웨어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강자인데 이 회사에서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하기 굉장히 힘든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메모리상으로 처리해서 고객에게 인사이트를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선제소프트는 썬DB라는 메모리 DB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병렬적으로 연결해도 퍼포먼스가 저하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빅데이터 분야는 PC를 수천 대, 수만 대 연결한다는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연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연결해도 퍼포먼스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메모리상에서 어떤 서버 단위에 늘려서 병렬적 구조, 클러스터링 구조를 가도 퍼포먼스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 그렇군요.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엔진으로 이 회사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임클라우드라는 회사를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빅데이터 프로젝트 분야에서 굉장히 실행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빅데이터 분야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대부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획득해서 그 분야에 맞는 오픈소스를 패키징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임클라우드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있는 회사들이고 빅데이터 분야에서 프로젝트 실행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클라우다이라는 회사는 플라밍고라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전형적인 정보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운영, 그다음에 고객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 관리, 이러한 중요한 것을 고객에게 서비스해 왔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최근 어떤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 정보 시스템이 변화한 기업 정보 시스템에도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X86 병렬적 구조의 하둡과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도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클라우다인의 플라밍고라는 제품이 거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 없이 이 플라밍고를 통해서 변화된 정보 시스템에도 여전히 표준적인 정보 시스템에서 해왔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전세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엑셈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좀 어떤 사업 방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기존 정보 시스템에서 역할을 했던 인터맥스와 맥스게이지라는 제품을 클라우드에 SaaS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먼저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KT 클라우드 이런 곳에도 저희가 제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기존의 클라우드 마켓에 올라가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자체 클라우드, 그것은 하드웨어는 저희가 임대할 수 있으니까요.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 과금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떤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일스포스닷컴은 CRM을 SaaS로만 제공해서 엄청난 어떤 가치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에도 보면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회사인데, 뉴렐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 1조 5천억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저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인터맥스 제품을 SaaS로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SaaS라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기존의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은 라이센스 판매 방식입니다. 고객 서버에 가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죠. CD로도 이렇게 그렇죠. 하고요. 예, 그렇게 가서 설치를 해서 하는 거고요. 네. 클라우드에 SaaS를 한다는 얘기는 고객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원격에서 관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엔지니어가 고객사 방문을 통해서 인스톨하거나 고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내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의 SaaS 서비스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그런 유사한 제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IoT 파스라는 것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의 SaaS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새롭게 추가된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SaaS 형태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엑셈이 이렇게 시스템 관리 분야에서 선두자적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배경, 아무래도 대표님의 노력도 있고 공격적인 그런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고객이 굉장히 큰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운 좋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시스템 없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여 년 동안 기업 정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회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트랜잭션 요구에 대해서 처리 속도가 신속해야 됩니다. 빠른 것이 경쟁력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철두철미하게 이 기술을 파고들었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고객에게 큰 서비스를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객이 중요하게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분야에 저희가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식화라는 일관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은 사람이 중요한데 특히 저희 회사는 기술의 회사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같은 기업은 똑똑한 엔지니어가 보다 큰 회사로 나가려는 그런 동인이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런 엔지니어를 찾기 위해서는 회사 안에서 끊임없이 커리어 패스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해당 기술을 지식화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책을 펴내거나 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지금까지 단행본을 14권이나 펴낸 회사고요. 1년에 한 권 정도 꾸준하게 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고 또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내부에서 똑똑하게 성장한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엑셈 안에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게 저희 회사의 큰 어떤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전히 기술을 지식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제품을 혁신하고 또 그런 흐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엔지니어를 탁월하게 육성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기업과는 차별적인 경쟁력도 갖고 고객의 눈길도 여전히 끌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는 저희가 끊임없이 유지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저희 회사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게 제가 뭐 그것은 무척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엑셈의 주력 사업이죠. 이 주력 사업 분야에 있어서 이 시장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엑셈이 차지하고 있는 MSE 마켓 쉐어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 쪽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성장해 갈 분야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의 빅데이터 시장의 시장 규모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상장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투자 및 인수를 통해서 빅데이터나 IoT 클라우드 분야로 제가 새롭게 마켓을 옮겼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형적인 정보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관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마켓이 작습니다. 그렇군요. 국내도 600억, 500억, 600억 정도의 시장이고 저희가 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뭐 해외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도 물론 큰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네. 뭐 한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가 해외 사업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꾸준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업은 확률입니다.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켓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IoT 클라우드 분야는 마켓이 틀립니다. 사이즈가 100배, 1000배입니다. 뭐 이 시장에서 저희가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지금 빠른 인수나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여러 가지 공동 협력, 공동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켓이 큰 시장이어서 저는 뭐 중량급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뭐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상장 이후에 네네. 6개월간 무려 4개의 회사를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셨습니다. 인수 이후에 과연 얼마나 시너지가 났을 것인가라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 네. 2015년 실적하고 또 2016년 매출 네네. 예상 계획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2011년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매출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매출 100억 돌파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자체 소프트웨어를 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가진 회사로서의 어떤 돌파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수치 레벨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2011년에 100억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서 2016년에 이제 저희가 코스닥까지 입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코스닥 입성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매출의 확대도 이루고 있는데 사실 매출의 어떤
큰 확대는 올해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신슈웨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뭐 그 회사의 매출이 연결되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충분히 목표한 매출은 올해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굉장히 좋은 매출을 했고요. 전년비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도표에서 보신 거는 2013년에 매출이 조금 더 2014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뭐 삼성 매출이 저희가 좀 그 해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50억 가까이 삼성 매출을 해서 뭐 전 세계 삼성 공장에는 저희 제품을 다 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삼성을 제외하면은 여전히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치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마켓이 다른 사이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뭐 저런 다른 사이즈의 매출을 제가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하신 게 또 이게 해외 시장 분야예요. 네네네. 지금 이제 진출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분야도 있을 것인데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해외 쪽은 저희가 미국, 중국, 일본 법인,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법인 4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도 뭐 올해 세울 가능성이 좀 있는데 기존의 라이센스 판매 형태의 해외 사업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 형태의 해외 사업은 이제는 약간 구시대적입니다. 제가 아까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 사업을 한다면 해외 사업이 얼마나 용이할지 대충 그 비즈니스 모델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아권을 비롯해서 라이센스 판매 형태의 해외 사업이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해외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은 저는 클라우드의 사스, 즉 서비스 형태로의 해외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도의 콜센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선진국의 콜센터는 이제 다 인도로 갔지 않았습니까? 인도로 왜 갔습니까? 인도는 영어를 굉장히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도의 콜센터가 다 그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스템의 관리, 이런 퍼포먼스 성능 관리, 분석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 사스를 통해서 인도의 콜센터처럼 어느 나라에 집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 유력한 주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의 데이터베이스,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굉장히 세계적 수준입니다.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고 뭐 저희 회사가 좀 선두 위치에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 집단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굉장히 많고 한 엔지니어가 미국이나 선진국의 여러 나라의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해외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관리, 분석, 특히 성능 관리 입장에서 인도의 콜센터가 대자라고 회사 내에서 이미 선언을 했고 그렇게 클라우드 사스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투자자분들한테 뭐 기업 설명도 다 해주셨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잘하는 수준에서는 이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저는 탁월함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탁월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화라든가 그것이 여러 가지 밑바탕이 돼서 제품 혁신이나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경쟁을 부식시키고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탁월함에 도전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수나 투자한 회사들은 굉장히 탁월한 회사입니다. 저는 탁월한 회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남다른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은 사실 투자라는 것은 저는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게 확률이니까요. 그런데 결과나 성공을 만들어낼 높은 확률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탁월함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저희 엑셈이 곧 숫자나 매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탁월함에 도전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저희 회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낙관하고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믿음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탁월함에 도전하는 회사고 그런 것을 과정에서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말씀처럼 뭐 수년 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조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분야로 사업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엑셈. 이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파워 인터뷰 더 CEO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